안녕하세요, 친구 이불장난입니다. 오늘 맛집 탐방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궁금하면 50바트, 바로 태국입니다. 이번에는 태국에서 다녀봤던 맛집 중 현지인들도 가는 진짜 맛집, 그리고 별로였던 곳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완전 로컬 식당입니다. 기사님 달려주세요. 구글맵에도 등재되지 않은 완전 로컬 식당이라 그냥 위치만 표시해봤습니다. 이번 가게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에피타이저를 하기 위해서 들른 식당입니다. 다들 먹는 망고밥 대신 두리안밥이구요. 밥 색깔이 속속들이 눈이 부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두리안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두리안이라고 다같이 냄새가 나는 건 아닙니다. 신선한 두리안은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그게 바로 이 집 두리안입니다. 하수구 냄새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단돈 4,700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이름은 죽어도 모르겠네요. 태국어 능력자분들 출동해 주세요. 다음 목적지인 A씨푸드, 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먹은 식당입니다. 퇴근 시간 전이라 그런지 아직 손님이 없습니다. 로컬 치고는 상당히 쾌적하고 깨끗한 내부를 자랑하고 있고요. 메뉴는 보시는 것처럼 해물, 민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 평이 가장 좋은 것으로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골라보겠습니다. 물은 유료입니다. 한국처럼 물은 공짜로 주는 인지상정이 없기 때문에 물을 그냥 드셨다간 계산서에 물 한 병이 찍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실 필요가 없잖아. 맥주를 대신 마셔보겠습니다. 태국 국민 맥주 싱하. 첫 번째는 고수를 곁들인 소프트쉘 크랩 샐러드입니다. 태국 음식 좀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중급자용 메뉴이지요. 본토의 맛은 과연 어떨까? 일단 크랩은 실하네요. 껍질째 먹는 소프트쉘 크랩, 소스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부드러운 껍질과 고소한 속살, 신선한 해산물 특유의 바다향까지. 맥주 자동 소환입니다. 칠리 소스가 정석이지만 이 해산물 전용 소스에도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웬만하면 모험은 하지 마세요. 향이 너무 강렬합니다. 태국에서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는 타이거 새우. 화면으로 잘 안 잡힐 수 있으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까이 보시죠. 제가 갑각류 매니아라 새우 해체는 껌입니다. 껍질을 발라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은 퍽퍽한 것 하나 없이 꽉 찬 맛이고요. 너무 무르지도 않고 적절히 단단한 식감이 살아있는 맛이었습니다. 이 피쉬 소스는 아까 크랩 샐러드보다는 이쪽이 더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 리버 프라운입니다. 진거미 새우라고도 하지요. 요 내장에 찍어 먹는 맛이 일품인 녀석입니다. 한국에서 취급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녹진한 내장 맛 한번 보면 두 번은 무조건 찾게 되는 메뉴입니다. 벌써부터 찐득찐득하네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진거미 새우는 입에 넣는 순간 그 진가를 알게 되는 메뉴입니다. 입안 가득히 퍼지는 내장향. 전복 내장 소스에 초대형 대하를 찍어 먹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먹어봐야 되는 메뉴. 태국에서의 첫 번째 식사, 대만족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쩌페어 야시장. 코로나 이후 태국에서 가장 핫한 야시장입니다. 쩌페어 야시장은 지하철 라차담리역 근처에 있습니다. 야시장은 태국에서 아주 특별한 공간 중 하나인데요. 번화한 도심 한복판 야시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삶의 재미, 그게 야시장의 매력 같습니다. 야시장 첫 번째 메뉴는 랭셉. 요새 한국인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메뉴입니다. 랭셉은 돼지 등뼈를 푹 구워서 갈비탕처럼 만든 음식인데요. 싱가포르 바쿠테를 생각하시면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형 랭셉이 위험 오지네요. 싱하와 함께 태국 맥주의 양대 산맥 레오입니다.
야식도 먹을 거기 때문에 소짜 하나만 시켰습니다. 소짜임에도 불구하고 크기는 꽤 크네요. 비주얼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양도 푸짐하고요. 그런데 저만의 느낌일까요? 비주얼은 좋은데 뭔가 빛 좋은 게살과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발라먹을 살이 별로 없고요. 고기 자체도 퍽퍽하고 질긴 데다가 발라먹기까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맛. 한번 먹어보고 인스타에 올리기에는 적당하지만 두 번째는 아니다. 그 정도? 소짜만 시키길 잘했네요. 소화시킬 겸 시장이나 좀 더 구경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노상 맥주를 해줘야 인지상정이지요. 다음 목적지는 크레이지 쉬림프. 코로나 이전부터 꽤 유명했던 맛집입니다. 이태원 피셔맨즈의 보일링 크랩과 비슷한 메뉴를 파는 곳이고요. 그렇지만 가격은 5분의 1. 요렇게 생긴 종이판에다가 사정없이 보일링 크랩을 부어 주십니다.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제일 작은 소짜를 시켰습니다. 가격은 만원. 조개와 한치, 새우, 그리고 갯가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맥주가 빠지면 섭하죠. 일단 매콤 짭짤한 양념이 딱 제 취향이었고요. 한국인들 입맛에 딱 맞는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한치가 너무너무 부드러웠고요. 갯가재도 꽤 크고 통통했습니다. 앞서 먹었던 랭셉이 야시장에서의 워스트였다면 이 메뉴는 야시장의 베스트. 맥주 곁들여 먹기 딱 좋은 안주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손에 너무 많이 묻고 먹기 불편하다. 그 정도? 다음날 아침은 월도프 아스토리아의 조식을 먹어봤습니다. 식당이 상당히 넓고 조식치고는 꽤 많은 메뉴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식인데 하몽에 빠데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살짝 놀랐던 부분이고요. 재료의 신선도도 상당히 훌륭하고 하나하나의 맛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맛도 괜찮았지만 창밖으로 보는 뷰도 괜찮았던 점이 한몫했던 것 같네요. 추가 차지 없이 사이드로 에그 베네딕트와 오믈렛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점은 신선한 과일과 망고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이 과일 코너와 피단이었습니다. 이 녀석 강추합니다. 뷔페에서는 원래 먹을수록 남는 것이지만 특히 태국에서는 과일이야말로 먹을수록 남는 것입니다. 망고 드십시오. 2번 드십시오. 저는 5번 먹었습니다. 아침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배 타고 한번 멀리 나가보겠습니다. 어디로? 아이콘 시암.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구경도 하고 쇼핑몰에 있는 맛집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지하에는 태국의 명물 수상시장을 구현해 놓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구경한 것도 하나의 묘미입니다. 매장은 정말 화려하고 넓습니다. 각 잡고 보려면 반나절로도 부족할 듯 하네요. 그렇지만 저와 이슬양의 목적은 맛집 탐방. 대기 줄이 긴 유명 맛집 팁사마이 대신 비슷한 메뉴들을 파는 메시르원으로 가봤습니다. 대표 메뉴 새우 파타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태국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메시르원은요, 메뉴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는 메뉴는 간결할수록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인테리어는 산뜻하고 청량합니다. 소개팅 맛집 서타일. 첫 번째 메뉴는 닭고기 비빔국수입니다. 이 집 시그니처기 때문에 이 집까지 왔다면 먹어봐야 되는 메뉴이지요. 잘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짭짤하고 담백한 양념에 달달한 탄수화물 맛. 시그니처로 부족함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네요. 시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다음 메뉴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메뉴인 쏨땀. 태국의 김치 같은 메뉴입니다. 혀에 착 감기는 감칠맛으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그랬습니다. 요 녀석은 사태라고 닭고기 꼬치구이 요리입니다. 카레 같은 양념에 찍어 드시면 되고요. 싱가포르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 시켜봤습니다.
어디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그 추억의 맛이 나오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럼 바로 다음 메뉴 갑니다. 가장 기대했었던 새우 팟타이. 진거미 새우가 사이드로 곁들여 나오는데 생각보다 조금 작네요. 그래도 맛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면이 좀 떡져 있네요. 그래도 맛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맛이 없네요. 새우도 일부러 맛없게 찍은 건 아닌데 먹어보니 맛도 그냥 그랬습니다. 첫날 먹은 A씨푸드랑 비교가 많이 됐고요. 일단은 소스가 시판 소스 마냥 달기만 하고 별 특색이 없는 맛이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곳은 개인적으로 태국 여행에서의 맛집 워스트로 칭하고 싶네요. 다음 맛집은 조금 특이한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육지가 아닌 배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호텔 바냔트리에서 운영하는 샤프론 크루즈. 아이콘 시암 쇼핑몰 바로 앞에서 출발합니다. 배 위에서 야경을 구경하다가 내려가서 식사하는 코스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날은 비가 와서 일찍 내려가서 식사를 시작했고요. 에피타이저로 관자와 새우튀김이 나왔습니다. 보통 디너 크루즈 같은 건 맛보다는 분위기빨이라 맛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어떨까? 일단 비주얼 좋습니다. 그리고 튀김도 눅눅하지 않고 바삭하면서 속도 꽉 차 있었습니다. 마침 그 순간 태국의 유명한 사원 왓 아룬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왓 아룬도 나름 운치 있네요. 소스로는 특이하게 자몽알갱이를 사용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여러 테이블이 코스 요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식이 차가워지는 부분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은 닭고기와 치즈를 곁들인 똠얌 수프. 바로 수프를 부어 주십니다. 물만 마시기도 아쉬워서 칵테일도 시켜봤습니다. 근데 음식값에 비해 칵테일이 은근 비싼 것 같군요. 꼭 안 시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맛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코스별 하나하나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이제 곧 메인이 나오니까 잠시 비멍 때리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메인 메뉴가 등장했고요. 바삭한 삼겹살 튀김, 그리고 양고기 커리. 고깔모자의 정체가 궁금해지는군요. 는 쌀밥입니다. 코스 요리의 메인으로서 삼겹살이라고 하면 뭔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맛을 보고 나니 삼겹살이라도 메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 양고기를 곁들인 레드커리인데 삼겹살에 비해서는 다소 임팩트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야경이 또렷이 보이네요. 마지막 코스인 디저트입니다. 과일을 곁들인 코코넛 아이스크림. 이 녀석이 오늘 먹은 메뉴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크림 브릴레 같은 느낌이었는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는 태국 현지 분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태국 여행객들이 성지 짜뚜짝 주말시장에 가보겠습니다. 진짜 태국 현지 노상 음식이 어떤 건지 제대로 한번 맛보고 오겠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묵꼬치. 뭔지 몰라서 도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쪽에 먹자 골목이 있네요. 아무래도 여행객보다는 현지인 분들이 많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묵, 그리고 케밥, 망고밥도 있고요. 역시나 태국답게 과일 주스들이 많았습니다. 태국에서 유명하다는 끈적국수들도 있네요. 족발조림 같은 느낌입니다. 장조림 냄새가 나네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갑각류 매니아다 보니 새우 한 접시에 10,000원이라는 말에 여기 앉아 버렸습니다. 현지 느낌이 아주 속속들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 태국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태국 국민 맥주 창. 맥주는 마트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셔야 제맛이지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절반 정도로 싸긴 하지만 갑각류는 여기서도 싸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래도 만원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여기 재료로 들어간 닭새우 종류 자체가 원래 비싼 새우이기 때문입니다. 남녀 사이에 썸이 아니어도 깻잎은 떼줄 수 있지만 새우를 까주면 한 번쯤 이심해 봐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새우. 저는 게으르지만 갑각류 매니아로서 사명감을 띠고 새우를 까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피쉬 소스가 은근 마법의 소스입니다. 태국 음식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리네요. 새우는 역시 맛이 있고요. 5,000원짜리 시장 팟타이. 근데 색깔이 조금 특이하네요. 뭔가 불량식품 같은 색깔. 예감 적중. 팟타이는 별로였지만 새우는 맛이 있고요. 저처럼 갑각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돌아다녔지만 밤의 태국은 어떨까? 궁금하시면 저를 따라오시죠. 카오산 로드의 원 스트리트 바. 최근 카오산 거리에서 핫한 클럽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분위기 인싸인데 저같은 찐따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본 클럽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적당히 놀았으니 허기를 채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서 마약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길거리에서 대마를 파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찐따라서 당연히 근처에도 못 가봤고요. 죽 한 그릇에 만족하는 소박한 일상입니다.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밤새 술 먹다가 새벽에 해장하러 오는 콩나물국밥집이나 해장라면집. 이곳이 바로 태국에서는 그런 곳입니다. 기본 소고기 완자죽. 술 깨는데 직방일 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저는 마시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닭고기 국수. 우리나라 닭게장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익숙한 비주얼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내식당 비주얼입니다. 태국 구내식당에서 비비는 닭게장 국수. 느낌이 각별하네요. 반숙은 터트려야 인지상정이지요. 노상포차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의 맛. 더할 나위 없네요. 닭고기 국수는 다들 예상하시는 그 맛입니다. 닭게장 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서 맛있습니다. 완자죽은 술 먹고 기절한 다음날 어머니께서 해주신 해장죽 맛 그대로입니다. 배도 어느 정도 채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마셔보겠습니다. 어디서? 트러플 라이브 앤 다이닝. 전망이 좋은 야장 술집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 거리 구경하기 딱 좋은 술집이고요. 잠시 사람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달달한 사이다 한 잔. 어떻습니까? 라이브 음악에 술 한 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속속들이 텐션 오르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가려다가 들어온 곳인데요. 완전히 태국 현지인들만 가는 태국 로컬 클럽이었습니다. 태국 노래만 나오고요. 외국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여기 나름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태국어는 몰라도 태국 현지인들의 흥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진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코스 완주 스탬프 찍어 갑니다. 다음날 술 깨러 나왔다가 저만큼이나 못생긴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들도 더워서 떡실신했네요. 그래도 너무 먹고 마시기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유적지에 와봤습니다. 그렇지만 금강산도 식후경. 관광 전에 태국 전통 요리부터 먹고 가겠습니다. 저기 구석에 보이는 곳이 따아룬.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멋진 테라스가 구비된 노천 식당이고요. 더우시면 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메뉴는 에피타이저와 샐러드, 숲, 그리고 면 요리, 메인 디쉬 등입니다. 대부분의 메뉴들 만원이 넘는 약간은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망이 좋으니까요. 첫 번째 메뉴 스프링롤. 뭔가 속이 꽉 차 보입니다.
태국 음식 체인점에서 먹는 스프링롤은 뭔가 2% 부족한 맛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내공이 느껴집니다. 속속들이 꽉 찬 중량감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똠양꿍, 10,000원이 넘는 가격대가 킹정이 되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커다란 새우가 몇 마리나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나온 팟타이. 솔직히 말씀드려 태국 가서 지금까지 먹었던 팟타이들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맛있는 팟타이 한번 꼭 먹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인공적인 향이 전혀 없는 은은하면서도 입안에 깊숙이 퍼지는 깊은 맛, 진짜 팟타이입니다. 일개 똠양꿍에 들어간 새우가 이렇게 튼실하다니 갑각류 매니아로서 기절할 지경입니다. 어제 과음을 해서 해장 생각이 절실했는데 똠양꿍 국물 맛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쌀밥 말아버릴 뻔했습니다. 요 속속들이 꽉 찬 새우 좀 보세요. 정했습니다. 이번 태국 맛집 기행에서의 베스트는 이 집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다시 와보고 싶네요. 사람은 밥을 먹으면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 동물입니다. 여기 그럴듯한 게 있습니다. 애프터 유 센트럴월드 2층에 있습니다. 주 메뉴는 빙수와 팬케이크이고요. 오늘은 빙수를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빙수? 망고밥 빙수입니다. 농담 아니라 진짜 망고밥 빙수입니다. 근데 밥이 없는데? 망고 시럽 베이스의 빙수에 연유가 얹어져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렇지만 이 녀석이 진가는 먹으면서 나옵니다. 망고밥이 빙수 안에 숨겨져 있었네요. 망고도 이 안에 있습니다. 색다른 비주얼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맛이었습니다. 호텔 빙수 부럽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재방문 확정. 여기까지 태국에서 맛있었던 그리고 별로였던 식당들을 여러 개 추려봤습니다. 개인적인 입맛은 다를 수 있지만 최대한 현지인 평을 참고해가면서 현지인 맛집 위주로 골라봤으니 맛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